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는 네트워크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이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기업, 기업 대신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업과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면서 제가 회원으로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요. 내가 이 사이트와 이 사이트를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이 두 사이트 간에 연결이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지만 저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랑 수업 시간에 만날 때는 서로 보이는 물리적인 연결이고 또 길에서 잠깐 스치고 지나갈 때 그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가상의 연결은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잘 분석을 하면 인간 행동의 어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이 마케팅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유사한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페이스북 친구들 네트워크입니다. 여기가 미국이고요. 대한민국은 여기 있습니다. 미국 내 사용자들은 미국 사람들끼리 서로 많은 친구를 맺고 있고 또 유럽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한국과도 친구를 맺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페이스북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북한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는지를 이러한 네트워크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어려웠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특별하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십니까? 다음과 같이 좀 더 세부적인 네트워크 그림이 더 유용할 것입니다. 몇 개의 커뮤니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사람들, 리더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 리더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여러 리더들이 한꺼번에 연결되는지 여기는 전체 많은 리더가 있고 여기서는 한 명의 리더가 있고 어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공통된 특성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 그림을 얻었을 때 커뮤니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각 커뮤니티의 리더는 누구인지 또 커뮤니티 간의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커뮤니티의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SNA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 아십니까? 유명하지는 않지만 많은 영화에 나오고 있는 케빈 베이컨입니다. 주연급은 아니지만 조연급으로서 굉장히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가끔 주연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배우랑 비교할 수 있냐면 제 생각에는 유해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케빈 베이컨은 굉장히 많은 영화에 출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몰월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야 스몰월드다 이런 얘기는 야 세상 좁다 여기서 만나다니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케빈 베이컨과 6단계만 거치면 모든 영화인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단계 만에 연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3단계, 4단계를 거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영화에 출연한 적이 없지만 누구죠? 귀여운 여인의 줄리아 로버츠군요. 줄리아 로버츠를 통해서 연결이 된 뜻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같이 찍은 영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도 있고요. 버트 랭카스터 같이 옛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단계 안에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과거에 메르스를 한번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택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에 이것이 크게 번지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었죠. 그때 슈퍼 전파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14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4번. 이 14번이 슈퍼 전파자였는데 이분이 평택에서 치료를 받다가 잘 안 되니까 서울로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여기서 방역에 관련된 지금까지 어떤 경험도 없고 그리고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한테 퍼진 것이죠. 뭐 이 사람은 별로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아서 나중에 14번이 자기인 걸 알고서 큰 충격에 빠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역학 조사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어떤 식으로 전파되고 퍼졌는지를 메르스에 대해서 논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예제는 9.11 테러입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발생했던 사건이었는데요. 2001년이면 지금부터 20년 전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알카이다 소속의 테러리스트들이 총 6대의 비행기를 납치해서 미국의 주요 시설에 자살 테러를 일으킨 것입니다. 거의 3,000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이 그날 사망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국제무역센터인데요. 국제무역센터가 2대의 비행기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나의 비행기는 펜타곤에 떨어졌고요. 펜타곤은 미 국방부입니다. 거기 피해도 많았었죠. 마지막 비행기 하나가 초원에 떨어졌습니다. 이 초원에 떨어진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비행기 타고 있던 탑승객들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됐고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납치가 됐는데 이 납치범들이 목적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차피 죽게 된 거 목숨을 걸고서 테러범들을 막기 위해서 그 안에서 싸웠고 그래서 그 결과 비행기가 엉뚱한 곳에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이것을 네트워크의 예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CIA가 2000년 초에 나와프 알라즈미하고 칼리드 알미다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모임을 갖고 LA로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열심히 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하거나 뭐 누구를 만나는지 이것들을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빨리 이들을 검거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이러한 도표만 만들고 있다가 9.11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좀 더 이런 것에 의해서 빨리 검거를 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모두 19명이었고요. 이 19명 모두가 이 9.11 테러에 가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대의 비행기에 나눠 탄 사람들이죠.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2단계 내에 있는 사람들만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이 이런 테러 조직을 찾는데도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어떤 분이 논문을 썼었고, 이러한 식으로 테러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 때문에 그 뒤로 이러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했고요. 2005년도에 9.11 테러 조직하고 유사한 단체가 캐나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6년도에 캐나다에서 검거됐죠. 다행인지 아니면 미국의 국토방위국이라는 홈랜드라는 디파트먼트가 생겼죠.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인지 그동안 20년 동안 새로운 테러는 큰 테러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트워크 아날리시스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좀 색다른 예제입니다. 바르셀로나와 AC 밀란 축구팀이죠. 축구팀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패스를 했는가 하는 것을 네트워크로 그린 것입니다. 왼쪽은 바르셀로나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가 있고요. 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이니에스타, 사비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페드로. 이 선수들이 시합 중에 패스를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네트워크로 그린 것입니다. 이 아래쪽이 골키퍼고요. 우측의 그림은 AC 밀란 팀이었는데요. 여기가 골키퍼였고요. 이게 최종 공격수죠. 최전방 공격수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서로들 패스를 이루어졌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이 더 패스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보시면 이쪽이 더 훨씬 더 서로 유기적으로 패스 잘 이루어졌고, 특히 가장 최전방 공격수인 메시나 페드로, 이니에스타한테 공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찬스도 많았을 것이고 이겼을 거라 생각하겠죠. 그리고 AC 밀란 같은 경우엔 이 파지니 선수한테는 거의 공이 안 갔네요. 최전방 공격수인데 뭐 나중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선수하고 이 선수는 후반에 교체를 당합니다. 부진해서요. 대신 뭐 보아탱이라든가 문타리 이런 선수들이 잘 뛰어줬는데 놀랍게도 그림으로 봐서는 훨씬 이쪽 팀이 잘한 것 같은데 결과는 AC 밀란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 보아탱하고 문타리가 한 골씩 넣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림을 보인다고 해서 축구가 꼭 이기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훌륭한 팀인 것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연결망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씁니다. 줄여서 SNA라고 쓰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SNA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 간, 그룹 간, 조직 간, 컴퓨터 간, URL, 기타 다른 정보 단위 간의 연결 관계나 흐름을 대응 및 측정하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약간 수학적인 마인드도 좀 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사람이나 그룹 등의 단위를 노드라고 하는데요. 이 노드 간에 연결된 그 관계를 링크라고 표현합니다. 노드와 링크는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SNA는 시각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수학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수학적인 분석 결과라고 해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슨 값이 제일 큰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경영학에서는 경영 컨설턴트들이 이 방법을 조직 분석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입니다. 노드는 다른 말로 버텍스, 오브젝트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동그라미 개체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링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링크 또는 엣지, 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링크는 방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이던가 이렇게 양방향이던가 이렇게 방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가질 수도 있고 방향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연결은 좀 두껍게 연결되어 있죠. 이것의 연결 강도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용어를 보시면 one mode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펄슨 대 펄슨,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연결을 one mod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A, B, C, D, E, F는 전부 다 똑같은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A는 누가 연결되어 있죠? B하고 C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A는 B하고 C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B는요. 이쪽 방향이니까 D하고 연결되어 있죠. D는 E하고 F 연결되어 있고요. D는 E하고 F 연결되어 있고 C는 B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링크 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엣지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A에서 B까지가 하나 있고요. A에서 C까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D가 좀 두껍죠. 2입니다. 지금 앞에 1이고 2였던 것을 이제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웨이트. 요 웨이트보다 요 웨이트가 더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A에서 B로 간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A에서 B로 간다 할 때 A를 소스라고 얘기하고요. B로 간다 했을 때 B를 타겟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엣지 리스트는 소스와 타겟과 웨이트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것을 입력을 하면 컴퓨터에서는 실제로는 행렬로 표현해서 들어갑니다. 좀 더 복잡해졌죠.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E, F를 다 쓰게 되고요. A에서 B로, A에서 C로, 나머지로는 안 간다는 뜻이죠. 자, B에서 D로 가는 것은 B에서 D로, C에서 B로 가는 것은 C에서 B로, 웨이트가 3이군요.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면 가로로 1000줄, 세로로 1000줄이 되겠죠. 이 매트릭스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한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one 모드였습니다. one 모드가 있으면 당연히 two 모드도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 two 모드 네트워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어떤 특성이 연결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취미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이런 세 사람은 영화 보는 것이다. 여기 네 사람은 요리하는 것이다. 여기 세 사람은 스포츠다.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좋아하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소스 A는 스포츠도 좋아하고 무비도 좋아하죠. 이렇게 링크 리스트를 적게 됩니다. B는 무비만 좋아하게 되겠죠. B는 무비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엣지 리스트는 소스와 타겟을 나눠서 A가 스포츠, A가 무비 이런 식으로 다 적어줍니다. 이것을 매트릭스로 적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A, B, C 사람, 오른쪽에는 스포츠 무비 같은 스페셜티를 적게 되겠죠. 이 투 모드에서는 나중에 무비하고 쿡하고 스포츠 스페셜티를 싹 빼면 요 세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영화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끼리의 특성을 또 모을 수도 있습니다.